후베이성에 체류했던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내일부터 제한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국 제한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증상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는 당초 무증상 감염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뒤바꿨습니다.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완치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환자가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격리 열흘 만에 퇴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사망자가 하루 사이 50여 명이 느는 등 발발 2달 만에 사스 때 6개월 누적 사망자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가량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세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문가에게 들어봅니다. 춘절 연휴 후 11일 만에 개장한 중국 증시는 8% 가까이 대폭락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공포에 중국 공장이 연휴를 연장하면서 소재 부품 수입의 3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8살 쌍둥이 자매가 숨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0일 이후 닷새 만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상황이 여전히 심상치 않고 한 명 한 명 감염 경로를 추적해 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오늘 밤 자정부터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됩니다. 무엇보다 후베이성에서 발생한 감염자가 12,000명에 육박하고 있어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나 광동성, 저장성, 베이징 등 중국 전역으로 감염자가 급속히 퍼지고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한감염학회에 이어서 의사협회도 중국 전역으로 입국 제한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송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정부는 오늘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확인은 중국 현지 항공권 발권 시에 해당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도 검역소에. 하지만 의사협회는 담화문을 통해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입국 제한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조치만으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앞서 대한감염학회 등 감염병 관련 세계학회도 같은 이유로 입국 제한 지역은 물론 2주간 자가격리도 모든 중국발 입국자로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 중국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후베이성 이외 지역이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인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67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후베이성과 국내를 오가는 직항 노선이 이미 중단됐기 때문에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 내 바이러스 확대 상황을 보면서 입국 제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우리 정부가 우왕좌왕하다가 뒤늦게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이미 중국 전역으로 확산한 상태고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사흘이나 지나서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가 뭔가, 혹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랬던 건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까지 정부의 대처가 소극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부의 제한적 입국 금지 조치가 적절했다면서도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일은 정당의 강점이 있는 만큼 이른 시기에 당정 간의 고위 당정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부 대응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감염 확산 속도에 비해 정부 대응이 한 발 늦는 편이다.
정부가 소극적이다라며 이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감싸오던 당의 기조와 확 달라진 발언입니다. 우리 정부의 감염병 대응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을 믿고 이 대표는 또 입국 제한을 중국 위험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걸 5일 열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건의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여행 경보 조정을 두고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정부는 중국 전역 여행 경보를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하며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을 금지한다고 했다가 4시간 뒤 철수 권고도 여행 금지도 모두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자, 바이러스의 발원지 중국 우한은 여전히 도시 전체가 완전히 통제된 채 공포의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 300명 가량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떠나지 못하고 아직 우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정현 기자가 현지에 남아있는 교민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우한시는 텅 비었지만 우한 도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완전 올스탑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중단된 상태죠. 모든 전 세계로 귀국하지 않은 교민 100여 명을 비롯해 후베이성에는 200~300명의 한국인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 봉쇄는 벌써 열흘째. 외출 자제령까지 내려져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허복성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감옥 생활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중국 국적 배우자를 돕거나 현지 사업체를 운영해 귀국을 포기한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전세기 편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을 받았지만 그마저도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2번 외출 가능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장기화됐을 때를 우려해서 이제 마스크 수요가 이제 높다 보니까 교민 중엔 어린이와 임산부도 있습니다. 영사관에서도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만 바랄 뿐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기도 지금 뭐 사실 의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부족해서 새로 짓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진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걱정되고 이렇게. 정부는 현재 추가 입국 희망자가 없어 임시 항공편 편성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건당국은 그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옮긴 사례가 잇따르자 결국 이 주장을 번복하고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증세가 나타나기 이전 2, 3일까지 접촉자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원영 기자입니다. 13번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우한 교민입니다. 중국에서 실시한 출국 검역과 김포공항에서 진행한 입국 검역 모두 아무런 증상이 없어 무사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산 임시생활시설 입소 이후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침 증세는 그 이후에 자각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인 겁니다. 발현 이전에 접촉하신 분 중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무증상 감염이라고 이제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고요. 우리 보건당국은 몸속 바이러스가 증가해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야 전파가 가능하다며 그동안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하지만 WHO가 가능성을 인정하고 해외 전파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무증상 발병 이전, 하루 이전에 접촉했던 사람 중에 진짜 확진된 경우가 있는지를 찾는 부분들은 포함해서 지침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무증상 감염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 시점을 증상이 발현되기 2, 3일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내일부터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2주 동안 강제로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환자가 증상을 보인 시기에 2m 이내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이 대상에 포함되고 어긴 사람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신원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와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던 6번째 확진자.
보건당국은 6번째 확진자를 자가격리 대상인 밀접 접촉자가 아닌 일상 접촉자로 분류해 2, 3차 감염을 초래했습니다. 접촉자 분류를 잘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일상과 밀접 접촉의 구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확진자와 2m 안에서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2주간 자가격리하고 2m 밖이라도 극장과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확진자의 비말에 노출됐을 경우 자가격리할 수 있습니다. 2차 감염 방지를 위하여 과감한 격리 조치가 시행됩니다.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오늘까지 파악된 일상 접촉자 400여 명도 다시 조사해 2m 안에서 접촉했을 경우 등에 자가격리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격리 기간 독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화장실, 세면도구, 식기 등도 따로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족은 밀접 접촉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2차 감염 전파 우려가 높습니다. 대화가 긴히 필요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 1, 2m 좀 떨어진 상황에서 격리 대상자는 공무원의 1:1 관리를 받고 어린이집 종사자일 경우 지자체 담당 부서에 통보됩니다. 격리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오늘은 다행히 국내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확진자는 어제와 같은 15명에 머물렀습니다. 확진 환자 가운데 두 번째 환자는 증상이 모두 사라졌고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와서 퇴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한에서 귀국한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온 55살 A씨. 폐렴 증세까지 나타나 항바이러스제를 투약받았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폐렴이 완치됐고 몸속의 바이러스도 사라졌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완쾌됐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퇴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에서도 다 음성으로 확인이 돼서 현재 퇴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가 퇴원하면 국내 확진자 가운데 첫 완치 사례가 됩니다. 나머지 확진자 14명도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확진자 15명 중 남성이 10명이고 평균 연령은 42.9세입니다. 2차 귀국한 우한 교민 33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45명은 잠복기 14일이 지나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감시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강릉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닌 12번째 환자의 접촉자는 361명으로 어제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이 화면이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 15명의 대체적인 이동선입니다. 서울, 부천, 평택 등 수도권을 비롯해서 멀리는 강릉, 군산까지 퍼져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차 타고 움직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여러 곳을 방문했겠죠. 질병관리본부가 어쩔 수 없이 이 방문한 업체들의 이름을 공개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들인지 저희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8일 5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입니다. 조명은 꺼져 있고 문에는 휴점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은 영업을 중단했고 인근 상점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확진자가 들렀던 마사지샵도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혹시 영업하시나요? 아니, 오늘 잠시 휴무를 들어갔어요. 환자가 다녀가가지고. 직원이 적은 영세업체들 대부분은 업주와 직원 모두가 자가격리 대상이 됐습니다. 소독을 해도 일할 사람이 없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격리를 해야 된다고 이제 격리를 받아가지고 그날 이제 일하시던 이제 이모들을 전부 다 이제 보냈죠. 보내고 나면 저희가 이제 가게 영업이 안 되잖아요. 피해는 고스란히 업주들 몫입니다. 저희가 이제 영업 못 하는데 월세 같은 건 그런 거 상관없이 내야 되잖아요.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업 제한 사유가 정부의 방역 소홀 등 명백한 정부 책임이 아닌 경우여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영업도 못하고 이거를 보상해줄 그런 제도가 있냐. 보건소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뭐 그런 건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신종 전염병으로 생계가 막힌 영세업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환자들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극장이나 대형 마트들은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어서 소독을 하고 다시 문을 여는 곳이 많습니다. 보건당국은 방역을 마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모두 죽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만 이곳 역시 찾는 사람이 예전만 못했고 고객들의 불안감도 여전했습니다. 박근우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8번 환자가 다녀간 전북 이마트 군산점. 지난달 31일 문을 닫은 지 사흘 만에 정상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마스크를 쓴 손님들이 쇼핑을 마치고 매장을 빠져나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는 100여 대 정도, 3회에 걸쳐 방역과 소독을 마쳤지만 시민들은 조심스런 모습입니다. 기침 오는 사람 있을까 봐 걱정이 되고 마스크 안 쓴 사람 보면은 좀 불편하고. 군산 월명동의 한 대중목욕탕. 방역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지만 손님들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갔던 이 사우나는 매출이 평소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줄도 안 되고. 5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CGV 성신여대점도 영업 중단 사흘 만에 오늘 재개장했지만 인적이 드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극장을 찾는 손님이 줄어들까 봐 인근 상인들은 걱정입니다. 장사 안 되니까 그게 제일 걱정되죠. 사람 안 다니는 것만큼 줄지 뭘.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다녀갔던 곳에 방역을 마쳤고 공기 중의 바이러스가 대체로 하루 안에 소멸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예,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만 언제 또 확산할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또 정부 대책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지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께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고생이 안녕하세요. 많으시죠. 예. 자, 해외에서는 중국 사태가 뭐 4월 달에 가야지 절정이다 이런 전문가 견해도 있고 한데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고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열흘쯤 지나면 진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일단 중국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현재 방역의 단계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들은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시작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완전히 지금의 체제를 완전히 다 뒤집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한 일주일에 열흘 사이에 지역사회 감염이 점차 시작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사실 오히려 우려 때문에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어쨌든 2차, 3차 감염자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환자가 확 늘어나면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운이 좋아서 이게 진정이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런 부분도 되고 일단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있는 환자들로 인해서 환자가 몇 명 발생하는 것까지는 뭐 일단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12번 환자 같은 상황 있죠. 전혀 의외의 상황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만약에 좀 발병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조짐이 보이는 시기도 그 당시 그쯤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이 뭐냐면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이 뭔가 이제 확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진단시약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진단시약이 이제 이번 주 안에 이제 보급이 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감시 체계를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정말 이제 지역사회 내 환자가 정말 없는 건지 있는 건지를 좀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시기가. 자, 그리고 이론적으로 말이죠.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론적으로 중국에서 환자가 아무리 많이 발생을 하더라도 들어오는 환자를 통제하고 또 우리 내부적인 통제하면 잘 이루어지면 중국과 별개로 우리는 좀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 게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류가 정말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차단을 한다는 거는 이제 상상을 하기가 힘든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면모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니까 유입 환자를 관리하는 수준 정도는
지금 수준까지는 계속 잘 유지를 해오고 있지만 예. 그게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민인 부분입니다. 예, 자, 두 번째 확진 환자가 뭐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라는 네. 보도를 저희가 해드렸는데 이런 분들은 만약에 돌아가면 네. 저희가 감기처럼 다시 재발을 한다거나 또 이런 분들이 무증상 감염자처럼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번 나오면 끝인 겁니까, 그분은? 일단 이번에 감염된 부분이 나와서 회복되는 부분들은 정말 아주 의외의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 뭐 바이러스 재활성화되는 이런 일은 없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재감염 여부는 아직까지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기 어려운 게 이제 발병했던 환자의 혈청 같은 거를 뽑아서 실제로 이 혈청에 있는 항체가 이 바이러스의 재감염을 막는지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 부분은 지금까지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자, 뭐 감염학회도 그렇고 의사협회도 그렇고 중국 전역으로부터 유입을 통제해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통제를 하느냐 마느냐 여부는 사실은 뭐 이제 통치권자 또는 정부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의사 입장에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중국에서 들어온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중에 또 발병할 수 있는 환자들도 많아지고 예.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대상 숫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병원들과 방역 단계에 부담을 주는 중국의 입국자 수를 어떤 식으로든 줄여줄 수만 있다면 일단 우리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도저히 그런 실질적인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뭐 어쩔 수 없이 다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실질적인 방법으로 정말 입국자를 줄일 수 있는 뭐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문화 다 가능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자, 원론적인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 2차 감염자, 3차 감염자가 계속 나왔고요. 또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서 그 들어오는 감염원도 또 있고 이래서 과연 우리 방역 인력은 그대로인데 이분들만 가지고 지금 다 통제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국민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정부 대책이 지금 이 상태로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뭐 인력을 더 확 늘려서라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정부 대책이 주말 사이에 많이 바뀐 것들을 이제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저희가 여러 회의 이제 참석하면서 조언을 한 부분들인데 일단 질병관리본부의 현재 인력은 지금까지의 방역은 어떻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이후에 뭐 지역사회 감염이 생기거나 이런 거는 완전히 총력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부 전체가 달려들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뭐 다른 행안부가 해야 될 역할 다 해줘야 돼. 외교부들의 역할을 해서 전 부처가 아예 투입이 돼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수준이 이제 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면 환자 통제 같은 건 여러 공무원들이 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와서 해.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이제 뭐 경계 단계이기 때문에 뭐 중대본, 중수본에서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수준 정도고 다른 행정부서가 같이 도와주는 수준이라면 이제는 만약에 지역사회 감염 시작되면 심각 단계를 올릴 거거든요. 이럴 때는 뭐 총력전입니다. 누구 넣어놔 할 거 없고 민간에서도 다 투여돼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당을 해야 돼서 이미 지금 민간들이 아예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서 일부 업무들, 뭐 역학조사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는 업무들을 도와주기로 약속이 돼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교육계에 불어닥친 신종 코로나 여파 짚어봅니다. 오늘 하루 유치원 400여 곳을 비롯해서 초중고교에서도 휴업이 이어졌습니다. 교육당국이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등의 휴업을 허용한 결과인데요. 대학도 개강을 앞두고 비상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조만간 대거 입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대학은 중국 교환학생을 이번 학기엔 받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학기를 한 달 앞둔 서울대 기숙사. 격리 대상자는 가장 왼쪽 엘리베이터만 타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서울대는 자체적으로 최근 2주 안에 중국을 다녀온 학생을 격리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국가에서 하듯이 그런 식의 이제 격리 조치를 할 만한 시설 기반이 없고요. 증상이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제적 예방 조치 차원에서 하는 일.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대는 최근 2주 안에 중국을 다녀온 학생 30여 명이 따로 생활하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달 안에 들어오는 중국인 유학생 150명도 일반 학생들과 분리된 곳에서 생활할 예정입니다.
불안해하는 재학생들은 다른 생활관으로 숙소를 옮겼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층은 거의 다 이사를 한 것 같고요. 말이 격리지 이 학부생들이 다 나와서 밥도 먹을 거고 할 건데. 상당수의 서울 주요 대학들은 중국인 교환학생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자제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받을지 아니면 아예 다음 학기에 오라고 할지는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세대와 서강대, 건국대 등은 입학식과 졸업식을 취소했습니다. 성균관대도 입학식을 취소하고 졸업식 취소를 검토 중입니다. 경희대는 개강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영유아가 바이러스에 취약한 만큼 전국 확산세 속에 어린이집에 가도 될지 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 수원, 부천, 군산 등 이 확진자가 나왔거나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지역 어린이집 3천여 곳이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일주일간 문을 닫는 것이고 맞벌이 등 아이들 돌보기 힘든 가정의 등원은 받아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학부모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보내자니 바이러스가 무섭고 안 보내자니 맡길 곳이 없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역 요원들이 어린이집 곳곳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안양시는 방역업체를 동원해 지역 어린이집을 소독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더 강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15번째 확진자가 나온 수원시도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일주일간 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천과 평택, 전북, 군산 등 확진자가 나온 곳과 확진자가 거쳐간 고양과 군포까지 포함하면 전국의 어린이집 3,183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자율휴원이에요. 엄마들도 영유아시라고 하니까 많이 안 왔죠. 4명밖에 안 왔어요. 아이 보내기 불안한 상황에 나온 조치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휴원이 계속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주변에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아이가 다니는 원에서도 휴원한다고 연락을 받아서 지금 가정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길어질까 봐 그것도 너무 불안하고요. 맞벌이 부부 등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는 더 애가 탑니다. 불안하긴 해도 제가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지자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부와 역학관계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마스크 구하기 어렵다는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마트 편의점을 가봐도 그렇고 실제로 저희 기자가 취재한 결과도 그렇습니다. 품절 대란은 마스크를 넘어서 손 소독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마스크 제조업체를 찾아 담합과 매점 매석의 엄벌을 재확인했습니다. 안 좋은 상태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사실 전 엄벌돼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심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서 홍 부총리는 KF 마스크 1일 출하량이 약 1,300만 개로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구매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온라인몰에선 30개들이 한 박스가 10만 원을 넘습니다. 가격이 괜찮다 싶으면 죄다 품절이고 어렵게 주문에 성공해도 일방적으로 취소됩니다. 결제 취소 이렇게 그냥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찾으려고 들어가 보니까는 가격들이 막 2배, 3배 이렇게 점프가 됐더라고요. 품절 대란은 손 소독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유통업체 손 소독제 판매는 무려 175배 늘어났고 급한 대로 의료용 알코올솜을 사가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저희 약국에서는 대안으로 알코올 수압을 지금 이제 주문해서 그 고객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주문량이 원활하지가 않고요. 제조사에서 품절 상태가 돼서 시민들이 손 소독제를 직접 만들었을 정도로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예, 요즘 기침하고 또 열이 나면 덜컥 겁이 나시죠. 평소 같으면 단순한 감기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혹시 내가 신종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과 오해들을 하나하나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일단 증상만으로 일반 감기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일반 감기 역시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기침과 열이 나고요. 이 독감도 고열과 근육통을 동반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받기 전에 이 증상만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구별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일단 만약에 감기 증상이 있다 그러면 보건당국에 신고부터 하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 증상이 약하면요, 이 감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 본인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될 요인이 전혀 없다면 이 병세를 지켜보거나 일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셔도 됩니다. 자, 다만 본인이 중국에 다녀왔거나 이 주변인 중에 중국을 다녀온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먼저 방문하기보다는 보건소나 1339로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지난번 메르스 때는 김치가 특효약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늘을 많이 먹으면 예방된다 이런 얘기가 또 돌더군요. 이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근거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늘을 많이 먹는 거는요, 이 신종 코로나 예방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이 마늘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음식이다 보니까 나온 오해인데요. 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늘을 과다 섭취할 게 아니라 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말고도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많이 돌고 있죠. 예. 급기야는 세계보건기구도 해명에 나섰다면서요. 예,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를 좀 뽑아봤는데요. 최근에 SNS에서는 표백제를 마시면 신종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떠들었습니다. 이 명백한 가짜 뉴스로 이 해당 게시물은 삭제가 됐고요. 예. 계정도 차단이 됐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표백제를 몸에 바르면 예방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세계적으로 퍼지기도 했는데요. WHO의 공식 입장은 일정 부분 소독 효과는 있겠지만 그보다 피부 손상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또 중국산 물품이나 우편물에 이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경우에 전염될 수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근거가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자, WHO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체 표면에서는 오래 생존하지 못한다고 했고요. 자, 집에 있는 반려동물이 감염되지 않을까 또는 감염시키지 않을까 걱정인 경우도 있는데, 자, 일단 WHO는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사실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얘기들인데 예. 이런 거 함부로 유포하는 사람들 처벌할 수는 없습니까? 자, 이 가짜 뉴스가요, 이 특정된다든지 이 대상이 특정된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한 피해가 확실하다면 이 유포자에게는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실제로 메르스 사태 당시에 지역 병원의 의심 환자 관련 공지사항을 가짜로 만들어서 유포를 한 사례가 있고요. 자, 이 때문에 그 병원이 큰 손해를 입게 돼서 유포자가 구속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경우 가짜 뉴스는 불안감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정부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긴 춘제 연휴를 마친 중국 증시가 말 그대로 블랙 먼데이를 맞았습니다. 11일 동안 쌓였던 신종 코로나 충격이 한꺼번에 몰아닥친 것이죠. 중국 경제를 둘러싼 심상치 않은 전망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지는 중국 증시엔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7.72% 하락 마감했습니다. 선전 성분지수는 장중 한때 9%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증시의 가격 제한폭이 10%인 걸 감안하면 대폭락입니다. 전체 상장사의 80%가 넘는 3,199개가 하한선으로 곤두박질 쳤고 시가총액 469조 원이 허공에 날아갔습니다. 코스피도 초반에 급락했지만 지난 4거래일 동안 충격을 이미 반영한 탓에 2,100선을 지켰습니다. 다만 원화 약세 속에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돌파를 목전에 뒀고 금 현물 가격도 1g당 62,200원으로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가 커지며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 세계 각국의 신용평가 기관과 투자은행들은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세를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간신히 6%대 성장률을 지켰는데 올해는 5%대 성장률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의 생산 활동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신종 코로나의 충격이 이렇게 커질 경우 우리 경제도 올해 2.4%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세계 공장 중국이 이렇게 신종 코로나에 알아눕자 우리 경제 한 축인 자동차 산업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외식, 여행, 유통 같은 주요 내수 산업의 위축세가 뚜렷해서 경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준영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배선뭉치로 불리는 와이어링 하니스입니다. 국내 협력업체들 공장이 대부분 중국에 몰려 있어 신종 코로나 휴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주 재고가 바닥날 것으로 보여 노조와 생산 중단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쌍용차는 내일부터 12일까지 평택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LG, SK 등의 중국 내 가전과 배터리 공장도 멈춰섰고 다음 주에야 재가동될 예정입니다.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확진자가 다녀간 매장이 영업 중단되는 경우도 늘면서 유통업계 타격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후인 지난 주말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대비 8에서 12%씩 감소했습니다. 특히 시내의 경우 30%나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해외뿐 아니라 중국인 방문이 많은 동남아, 제주까지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어 관광, 음식, 숙박, 항공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돕겠습니다. 정부는 대중수출 기업에 4천억 원 무역 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별도의 내수 활성화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중국 내 사망자가 361명, 확진자가 17,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프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는 건데 2003년 6개월 만에 349명을 희생시킨 사스 피해를 2달 만에 추월한 것이기도 합니다. 각국은 빗장을 걸어 잠그고 봉쇄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코로나 감염 외국인 추방 조치까지 내놨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다녀온 외국인을 입국 금지한 데 이어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 전원의 14일 내 중국 방문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여권을 검사하고 비행 중 중국 방문 사실이 드러나면 방중과 무관한 승객까지 검역이 강화된 미국 내 다른 공항에 내려줍니다. We're working closely and hand in hand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o try and resolve what is now this global epidemiological challenge. 러시아는 항공기 열차 운행 차단에 더해 감염 외국인 추방 조치까지 내놨습니다. 중국 접경 연해주 일대엔 비상사태도 선포했습니다. 중국 외 첫 사망자가 나온 필리핀은 중국 본토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 다녀온 외국인까지 입국 금지했습니다. President Rodrigo Roa Duterte has ordered temporarily banning the entry of any person, regardless of nationality, except Filipino citizens. 광저우 감염자 집에 문 손잡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병원에서 시신 8구가 5분 내 옮겨졌는데도 당국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네티즌이 폭로하는 등 공포와 불신은 여전합니다. 중국 전문가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앞으로 2주간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자, 앞서 보신 대로 중국은 자국 내 사망자와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자 전방위적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재택근무 등을 통해서 외출 금지는 물론이고 외출에 나선 이들을 발견하면은 쫓아가서 경고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드론이 이용되는데 중국의 뒤늦은 노력이 제2, 제3의 우환을 막을 수 있을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갑자기 들리는 사람 목소리에 어리둥절해하는 할머니를 향해 드론이 경고합니다. 일하던 농민도 드론의 경고에 줄행랑을 칩니다.
看口罩也不戴，你还看啥？赶紧走！ 집에 들어갈 때까지 따라다니네요. 중국 하늘에 마스크 착용을 감시하는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边走边吃的几位美女，抓紧的把口罩戴上。 우한 다음으로 중국 내 사망자가 많은 황강시는 주민 750만 명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가구당 이틀에 한 번 생필품 구입을 위한 외출만 허용되는데 윈저우시도 이를 도입했습니다. 22号凌晨的时候，转运病一直到现在没离开过。那么这么多天，从22号到现在，那么一共只睡了20多个小时。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격리 생활을 선택한 마을도 있습니다. 有必要吧？为什么？这人刚才说你外来一个，你不知道是哪儿的。 외부 세계와 차단된 우한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군복을 입은 인민해방군 의료진들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技术还有一些丰富的经验，一定能够圆满地完成任务。 민간 의료진들도 매일매일 전투를 치르기는 마찬가지. 방호복을 전투복처럼 입고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跟家人团聚。从我在这上班第一天。 우한 외곽에 단 열흘 만에 완공된 병상 1000개짜리 임시병원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병원도 보름 만에 공사를 마쳐 모레 문을 열 예정입니다. 대륙의 속도전을 뽐냈지만 의료진과 물자가 부족해 바이러스 퇴치에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베이징 거리도 인적이 사라진 지 오래. 刚才去了那个天安门广场那边，然后也是很多景点都关闭了。然后刚从那个国子监那边，然后也关闭了。 상하이도 옛 활력을 찾기 힘듭니다. 아시아 최대 경제도시의 시민들은 이제 마스크 한 장을 사려고 관계당국 앞에 몇 시간씩 줄을 섭니다. 마스크를 사려면 마스크 구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인당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한 지역들도 잇따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는 중국의 이런 노력들이 조금 더 일찍 펼쳐졌다면 어땠을까요?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8살 쌍둥이 자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도 숨졌는데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자동차가 식당 앞을 지나가더니 갑자기 뒤쪽으로 튕겨나옵니다. 차에서 연기가 나고 놀란 주민들이 달려옵니다. 큰 소리가 나죠. 소리가 어마어마해서 커서나더라고요. 어제 낮 4시 40분쯤 경기 포천의 한 도로에서 37살 이모 씨가 몰던 SUV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가 숨졌고 마주오던 차에 타고 있던 8살 쌍둥이 자매도 숨졌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부모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구불구불한 왕복 2차선 도로라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이 씨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도 음주운전일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일단 피는 뽑아놨어요. 압수수색 영장만 되면 바로 확인을 할 겁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숨진 이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오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검사 동일체 원칙은 사라졌으니 상명하복에서 벗어나라며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윤 총장은 사건 처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새내기 검사 26명에게 임명장을 건네는 자리.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 조직 문화 비판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검사들이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검사 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다. 상명 하복 관계를 박차고 나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흘 전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법무부 인사조치로 떠나는 검사들에게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어서 진행된 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자리에서도 검찰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휘감독 수단이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 그걸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윤 총장은 오늘 전입 검사들에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 논란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번 총선에서 호남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임 전 실장은 청와대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양종철 민주연구원장은 임종석 전 실장에게 호남 지역 선대위원장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울산과 관련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한 다음 임 전 실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로 지난달 30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당 일각에선 선대위원장 제안을 총선 출마 요청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한신당은 정계 은퇴한 사람을 불러들이는 게 어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남을 대접하니 호남을 호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보수당도 임 전 실장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불출마 압박을 받아온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미투 논란이 있었던 정봉주 전 의원도 공천 배제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등 논란 인사들에 대한 정리 수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보수통합신당의 당명이 통합신당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통합의 의미는 강조하면서 중도 진영의 추가적인 합류에도 문을 열어두기 위해 보수라는 이름을 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새 당명이 확정되면 자유한국당은 3년여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통합신당을 범보수 통합신당의 당명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화두는 통합입니다. 따라서 통합된 새로운 정당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 통합신당의 당명과 로고, 당 색깔 등은 오는 6일 발족 예정인 통합신당 준비위원회가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양당 간 통합수임위에서 최종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 간 단판 회동도 이르면 내일 잡힐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대화가 그 비공개 협의가 좀 마무리되면 직접 아마 만나야 되지 않겠냐. 한국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사선의 한선교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한 의원은 한국당과 별개로 독립 공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모레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순차 탈당에 입당하는 형식으로 후보 등록 마감까지 최대 30명을 모을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영화 대부 2편을 보면 어린 대부 비토가 홀로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하지만 뉴욕 앨리스 섬 이민심사대에서 천연두 증상이 의심돼 독방에 갇힙니다.
창밖으로 자유의 여신상을 바라보며 쓸쓸히 노래하던 비토. 이 앨리스 섬에는 20세기 초까지 1600만 이민 행렬을 심사하고 검역하던 미국의 이민국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입국자들 차단 격리하기에 섬이 알맞았던 거죠. 캐나다가 19세기 아일랜드 이민이 몰려올 때 발진 티푸스를 막으려고 10,000명을 가두어서 격리한 곳도 섬이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9.11 테러가 터지자 본토에서 2,600km나 떨어진 크리스마스 섬에 수용소를 짓고 난민과 이민자를 가뒀습니다. 폭동까지 일어났던 그 수용소가 이번엔 신종 코로나 격리시설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입국자가 아니라 중국으로 전세기를 띄워서 실어온 호주 국민 600명을 여기에 수용한 것입니다. 참 매몰차게 보입니다만 그만큼 무서운 것이 전염병입니다. 우리 정부가 우한과 후베이성에 머물렀던 중국인과 외국인의 입국을 내일부터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500만 명이 우한을 빠져나갔고 감염자가 중국 전역에 퍼진 지 오래여서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뒤늦은 조치입니다. 중국인 관광 비자와 관련해서는 발급을 중단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낸 지 2시간 만에 검토 예정으로 바꿨는데 여기엔 또 무슨 사정이 있었을지요.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10여 개 나라는 중국인과 중국 체류 외국인 입국을 사실상 전면 금지했고 60여 개 나라가 다양한 형태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려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중국인 입국자가 2만 명에 이르는 인접국이면서도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느낌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참모들에게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연대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웃은 중국이죠.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감염 공포에 떨고 있고 손님이 끊긴 자영업자들은 살 길이 막막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맞벌이 부모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웃 걱정이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을지는 의문입니다. 방역 전쟁의 성패는 무엇보다 당국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행보는 국민의 믿음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을까요? 국민의 안전 말고 눈치 보는 것이 또 있는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2월 3일 앵커의 시선은 무엇이 중요한데 였습니다. 이번 주는 강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파가 뒤늦게 찾아오는 건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로 오늘보다 약간 더 춥겠고요. 수요일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강원도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구가 7도 등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는 만큼 모처럼 눈다운 눈도 내릴 텐데요. 중부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남부 지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1에서 5cm 정도의 적지 않은 눈이 쌓일 걸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눈이 오지 않고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3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